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잉여금이라는 게 1년에 들어온 돈에서 쓰고 남은 돈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이월금이 있고 아주 조금이지만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있다. 이월금은 쓰기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제 진행을 못 해가지고 남은 돈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국가나 광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에서 못 쓰고 남은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순세계 잉여금은 순수하게 남은 돈.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이월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쓰기로 정해져 있는데 못 쓴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이월, 하나는 명시이월, 하나는 계속비이월이에요. 아이고, 이게 참 한자가 되게 좀 어려운 용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외국의 어떤 제도가 들어올 때 일본이 번역을 했어요. 일본이 한문으로 그 용어들을 바꾸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무정부주의 있잖아요. 아나키스트. 그게 일본이 만든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나키스트 하든가 집산주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하튼 일본식 한자다 보니까 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어쩌겠습니까? 일단 정해진 용어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자, 사고이월은 뭐냐면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연말까지 쓰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쓴 돈이에요. 명시이월은 뭐냐면, 야, 이거 올해 토지 보상을 해주고 뭐 해야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네. 올해 안에 안 될 것 같네.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이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은 한 번만 승인되고요. 명시이월은 합법적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고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문제는 세 번째 계속비이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속비이월은 뭐냐면 장기 사업들 있잖아요.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최대 6년까지 허용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업은 집행이 안 되면 조금 이월할 수도 있지 뭐라고 만든 건데 너무나도 많이 이월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00억짜리 공사가 있다. 그러면 첫 해에는 설계하느라고 몇 억만 쓸 수밖에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도 굳이 무지 예산 500억 편성해놓고 첫 해 한 5억 써놓고도 그 다음에 이걸 다 이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100억 더 얹어서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냐 물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어이구, 혹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우리 이 사업을 못할지 모르잖아요. 편성해 놔야 돼요 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옛날 얘기죠. 예산이 없을 때. 그래서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몇십조 단위로 있는 이 나라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100번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추경 예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추경 그러면 추가라는 말에 너무 경도돼가지고 돈을 더 쓰는 건가 보다 그러는데, 사실은 돈을 줄어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 예산인데도 감액 예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IMF 때 정부 예산을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에서 연말에 이러다가 너무 많이 돈이 남겠는데 그러면 감액 추경이라고 해서 진행도 합니다. 이게 적어도 1년에 아무리 적게 하는 지자체도 3번 이상 해요. 그러니까 그때 편성하면 되지요. 그래서 계속비이월을 얘기하는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저의 어떤 비밀 무기인데 아주 간혹 가다가 어떤 게 있냐면 업체에 대한 배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사를 받은 업체가 나 1,000억짜리 수주했어 라고 하면 그 자체로도 금융기관에서 신용을 보아주는데 예산까지 편성돼 있어. 못 쓰더라도 있어. 그러면 이게 강력한 담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억밖에 못 쓸지라도 500억을 편성해 놓으면 그 업체는 주택담보대출보다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저 집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현금으로 있는 담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금담보처럼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저한테 업체를 배려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공무원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화나시죠? 근데요, 이게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문제가 보여요. 저는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데,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뭐가 문제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요, 배려와 비리는 유사하거나 동의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배려해 준다는 말을 할 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의 이익이나 나에 관계된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없어서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가. 이게 꼭 이 예산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부패나 비리나 뭐 성폭력도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들도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해버리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묻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하시면 이 이월금 제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계속비월 제도는 뭐가 있냐면 모든 법제도는요.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있어요. 계속비 제도는 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서울이나 몇 군데 지자체는 계속비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요. 계속 사업인데도. 단년도에 평가를 해요. 너네 지금 이게 6년짜리 사업이긴 한데 너네가 지금 보니까 올해 100억을 편성해 줬는데 10억밖에 못 썼네. 그러면 빼서 내년에도 별 쓸 가능성이 없네. 오히려 다음 해에 편성할 때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40조가 넘는 예산을 쓰는데도 2월 사업은 1조 대밖에 안 되는 대단히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울시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거 혹시 이렇게 하려고 무슨 특별한 제도를 두었느냐 그랬더니 서울시 공무원들의 답변 아니요 그냥 안 하면 되죠. 뭘 그걸 뭐 특별히 무슨 제도를 만들어요. 그냥 예산서에 계속비 제도 해당 없음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예산도 많지만 이용하는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시민들한테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시민이나 특히 공무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식이 없으면 이렇게 수십조가 남는 돈을 어쩔 수 없어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요. 그거를 조금 문제식을 가지고 한번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보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척 많이 증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해는 하되 용서하지 말고 혁신의 방법을 찾아보자. 안 되는 이유 100가지 있죠. 되는 이유 한 가지를 한번 찾는 것도 그리고 그런 공무원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한번 조금이라도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다면 수십조가 되는 돈이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리는 일을 막지 않을까. 기회비용도 예산 낭비예요.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도. 안 쓰는 것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도요. 그냥 막연하게 소비자로서 예산 얼마 더 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남았으니까 마음대로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공무원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물론 같이 머리를 안 맞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맞대려고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여하튼 그래도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확인해 봤기 때문에 우리 노력해 보자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